꺼졌거든. 3월 16일 EGM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수가 좀 많아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환자는 54세 남자 환자고 2달 전부터 디스니아 주소로 했던 분이시고 과거력으로는 레프트 아이소머리즘의 덱스트로카디아, 바이레트럴 SBC와 LVC는 인터럽션이 있어서 아지고스 베인으로 이제 흉튼 유전이 되는 환자였고 더블 체버드 RV와 페이멤브런스 VSD 바이커스피드 AV가 있었던 환자인데 이제 모르고 살다가 2015년도에 이제 춘천 증상이 있어서 아세티스도 차고 그래서 카디악 시로시스로 이제 리버 시로시스가 의심됐던 상태여서 패치 리페어를 VSD를 했었고 RV 그 하이퍼트로피가 온 것을 이제 리섹션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때 이제 APB 도 같이 확인이 돼서 팔로업을 소아심장과에서 같이 했던 환자분이시고 계속 APB긴 했었는데 작년 11월에 한번 카디오 버전을 해보고 48시간 정도 사이너스 리듬이 잘 유지가 돼서 RFCA까지 같이 헤파틱 베인을 통해서 했던 환자분입니다. 그때 이제 AT도 같이 확인돼서 같이 오블레이션을 LA 포지티브로 해서 했었던 분이시고 이외에 고혈압 당뇨가 있었던 환자분입니다. 테스트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덱스트로카디아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이전에 서지컬 스토노토미 와이어도 같이 관찰되고 있고 레프트 아이소머리즘 때문에 브론코스가 노말하고는 좀 다르게 그 레프트가 좀 더 아래쪽에서 에큐트 앵글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쪽이 비슷하게 나오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는 그 카디오 버전을 하기 전에 이제 시행했던 그러니까 AP가 어블레이션을 하기 전에 시행했던 그 심전도고 이레귤러한 리듬을 보이고 있고 RBBB 몰폴로지로 관찰되고 있는 심전도 카디오 버전을 하고 나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 확인이 되고 있었고 이 48시간 동안은 잘 유지가 돼서 네 사이너스 리듬 이게 근데 아이소메리즘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이소메리즘이 익혀져고 좀 달라 보이는데 바꿔서 붙였나요? 프리코디알 리더, 모렘 리더를 좌우를 외래에서 찍으면 인포메이션을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바꿔 찍은 거죠? 찍을 때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없을 수 있고 현장과 친구가 혼재되어 있는 게 이거는 오른쪽에 좌우를 이거 보고서 아이소메리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네. 완전히 좌우가 반대로 바뀌는 정도. 네, 덱스토 카드 하면 네거티브였어야 되거든요. 비율은 알아서 그거는 비드로 네. 바꿔서 붙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그럼 사이너스부터 넥타이즈 CT를 보면서 이 사람에서 이제 동반의 어노말리를 레프트 아이소머리즘을 이제 보자면은 일단 제일 먼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브론코스인데 레프트 아이소머리즘은 양쪽 그러니까 레프트에 있는 장기가 오른쪽에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오른쪽이 3개의 엽이고 왼쪽이 2개의 엽이어야 되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오른쪽 왼쪽이 둘 다 이제 2개의 엽으로 되어 있고 브론코스가 그래서 슈페리어라 그 어퍼와 로어 로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왼쪽도 왼쪽에 이제 어퍼와 로어로 나뉘는 브론코스가 관찰되고 있고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어퍼, 로어 이외에는 다른 이제 브론코스는 관찰되지 않고 있어서 2개의 롭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BC 인터럽션에서 보시면은 로우 익스트리미티에서 올라오는 베인이 레날 베인 양쪽 레날 베인이 드레인이 되고 리버 뒤쪽으로 해서 심장 뒤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아지고스 베인으로 따라서 라이트 SBC를 타고 코로나리 사이너스로 드레인 돼서 RA로 드레인 되게 됩니다. 그리고 RA 아래쪽으로는 헤파틱 베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헤파틱 베인에서 바로 드레인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RA 위쪽으로는 레프트 SBC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SBC는 여기 코로나리 사이너스랑 연결되는 부분을 쫓아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작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RA라고 그래요. 위치는 예, 덱스트로카디아라서 일단 명칭을 정확하게 시스테믹 베너스 드레인지가 되는 부분이라서 시스테믹 베너스 챔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RA, 몰폴러지 네. RA 그러잖아. 조잡하게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RA랑 이제 리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헤파틱 베인에서 이제 RBC가 드레인이 되고 레프트 SBC가 있고 라이트 SBC가 이제 코로나 사이너스로 연결이 돼서 RA로 드레인이 되고 이제 로우 익스트리미티에서 올라오는 베너스 드레인지는 이렇게 심장 리버랑 심장 뒤쪽으로 연결이 돼서 아지고스 베인을 통해서 라이트 SBC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구조입니다. 내가 얘기한 게 저게 RA가 맞냐고요. 몰폴로지컬 RA다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모폴로지가 RA고 실제로 위치는 펑셔널 RA고. 예, 펑셔널도 펑셔널 RA입니다. RA인가? 예, 펑셔널 RA. 이게 그 프로젝트 따지면 디자인 스테이지 그러면 그러면은 펑셔널 펑셔널하게 이제 우리 좀 진단을 했을 피너스 H룸과 혈관이 피너스 H룸으로 이제 그 이제 혈관을 받는 피너스 H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랩트 H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스템 피너스 H룸 시스템 디자인을 받는 이제 H룸이다. H룸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노말 아나토미에서 이제 라이트 H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명칭 붙이는 거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펠로들이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SVC는 랩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SVC라고 그러고 이거는 랩 사이드에 있는데 거기라고 헷갈리. 하여튼 알았어요. 모식도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EPS 스터디 진행해서 볼 때 이제 AFT라 펄머널 베인 아이솔레이션을 위해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니셜 리듬은 카디오 버전 이후에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진행했었고 헤파틱 베인 펑처를 통해서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때 소노 가이드대로 영상학과 권준호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셨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헤파틱 베인에다 이제 펑처를 해서 접근을 했었고 와이어링을 이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펑셔널 RA에다가 이제 와이어링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는 양쪽 인터넷 주굴라 베인을 다 펑처를 해서 오른쪽에는 이제 레퍼런스 카테터로 데카나브 카테터를 넣고 왼쪽에는 그 아이스 카테터를 이제 타입을 했고 헤파틱 베인을 통해서 SL1을 넣고 이제 세탈 펑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세탈 펑처 이후에 라소 카테터와 어브렌즈 카테터로 이제 매핑하고 필드 아이솔레이션을 진행했었고 저는 이분의 펼머의 베인도 사실 각도가 되게 누워있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게 슈페리어 뷰와 그 인페리어 뷰인데 그 환자 머리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수파인 프론으로 이제 누워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머리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이제 라이트 커먼 트렁크스로 되어 있고 레프트 PV 쪽에 이제 안티롬 쪽으로 해서 피부 아이솔레이션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피부 아이솔레이션 하는 중에 이제 이런 네로큐라 스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됐다가 터미네이션이 되는 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피부 아이솔레이션 다 한 이후에 PV 내부에서는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프트 LSPV에서도 그렇고 LIPV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네로큐라스에 대한 매핑을 하기 위해서 랩트 에이트리움에서 일단 어브레이션 카테터로 매핑했지만은 26ms 정도 빨라서 포커스 가능성이 높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다시 라이트 사이드로 넘어와서 라소 카테터로 체인지한 다음에 라소 카테터를 RV에다 넣고 RV 페이싱을 430도로 이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430을 했을 때 ATR 사이클 랭스는 계속 457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VA 디소시에이션으로 보이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고 그래서 AT가 더 페이버한 소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사이드에서
다시 매핑을 이제 진행하면서 라스 카테터에서 레퍼런스로 하고 있는 데카나브 카테터보다 60ms 정도 더 빠른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었고 3D 매핑을 했을 때 보시는 아까 보셨던 제 모식도랑 겹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인데 오른쪽에 라이트 SVC가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레프트는 다 매핑이 안 됐지만 여기 위로 해서 레프트 SVC 같이 들어오는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른쪽 왼쪽인데 코로나리 사이너스의 오스티움의 루프 쪽에서 빠르게 이렇게 프로파게이션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S 오스에다가 이제 웹 카테터를 위치시키고 RF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RF를 시행했던 위치는 다른 없고 LA 인증 이제 저장이 된 거 없어서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많이 꽤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사이클 랭스가 점점 더 짧아지는 소견이 관찰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스 카테터를 빼고 그쪽으로 쿼드리폴라 카테터를 다시 RV에다 삽입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해봤었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이제 VAV 레스폰스를 보이고 있어서 AT가 맞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더 어블레이션을 하는 중에 더욱더 더 이제 시퀀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었다면 시퀀스도 조금씩 바뀌면서 더 엑셀러레이션이 되는 소견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키카디아 사이클링에서 이때 280 정도까지 이제 빨라지는 소견이 있고 그래서 랩트 사이드를 매핑을 하려고 이제 랩트 사이드로 다시 들어가서 매핑을 하던 중에 스폰테니어스하게 터미네이션이 되는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범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때 레프트 사이드에서 시행한 매핑은 이렇게 한 것 같고 보시면은 이쪽이 오른쪽 왼쪽인데 라이트 사이드는 이제 커먼 트렁크스이기 때문에 라이트 사이드 커먼 트렁크스의 그 뒷부분 LA 포스테리어 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가장 얼리스트한 에이트리얼 액티베이션이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핑을 하던 중에 이제 타키카는 터미네이션이 돼서 노멀 사이너스 리딩 상태에서 마킹을 해놓은 그 사이트에서 이제 RF 어블레이션을 추가로 시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어블레이션 했던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키카디아는 더 인덕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멀 사이너스 리딩 상태로 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 시술은 마쳤었고 그 5개월 동안 환자가 잘 지내다가 다시 이제 3월 달에 이번에 에이트리아 플러터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는 플러터 상태로 다시 내원을 했습니다. 인페리어 리드 보시면 네거티브 폴라리티를 보이고 이거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V2에서 보면은 포지티브 폴라리티로 생각되는 플러터 웨이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EPS 스터디를 계획을 했고 카테터 포지셔닝은 처음과 비슷하게 라이트 줄라 베인에 이제 쿼드리폴라 카테터로 나와서 레퍼런스로 이제 써맞고 헤파틱 베인 펑처를 해서 옥타레이 카테터로 매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니셜 리듬은 처음에 보셨던 플러터와 같은 양상이었고 그래서 일단 레프트 SBC로 옥타레이 카테터를 올려서 매핑을 진행했었는데 매핑하던 중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블락이 되는 이 레퍼런스로 삼던 쿼드리폴라 카테터에서는 이제 사이클링스 360 16ms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블락이 되는 부분이 관찰되고 있었고 RA 매핑을 이제 진행하는 중에 보면 이렇게 뒤쪽에 그 프랙셔네이티드 된 작은 시그널들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액티베이션 매핑을 했을 때 트라이커스피스 애니루스 주변을 해서 이렇게 렌트리 타키카디아로 의심되는 소견도 보이고 있었고 여기서 요거는 지금 이쪽이 이제 헤파틱 베인으로 연결되는 IVC 포션인데 IVC 주변으로도 이렇게 렌트리가 아닐까 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볼테이지 매핑에서는 광범위하게 로 볼테이지 스카 체인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헤런트 맵을 이제 확인했을 때 보시면 이전에 CS 오스 쪽에서 이제 오블레이션을 해서 이쪽에 스카 체인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트라이커스피드 애니루스를 이제 클락와이즈로 도는 레인트리 서킷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쪽 튀어나온 게 그
카테터를 이제 IVC 쪽으로 빼면서 지오메트를 잡았던 건데 이쪽이 이제 헤파틱 베인 IVC 쪽이고 그 위쪽으로도 스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전에 VSD 리페어를 하면서 그 RA 토미를 해서 진행했다고 해서 에이티로토미 사이트로 이제 생각이 되었고 요 주변으로도 이렇게 루프가 형성이 돼 있어서 티라케스프트 애뉴루스와 그 RA 토미를 같이 이제 도는 듀얼 루프의 리엔트리 타키카디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블레이션 포커스는 애뉴루스부터 IBC까지 이렇게 CTI 어블레이션을 계획을 했고 그 스카에서 헤파틱 베인까지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을 이제 계획해서 이제 진행했는데 그래도 터미네이션이 안 돼서 결국에는 두 이제 타키카드가 공유하고 있는 애니루스에서 스카까지 오퍼레이션을 같이 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CTI 오퍼레이션 사이트는 이렇게 엑셀에서 확인되고 있었고 리니어하게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CTI 애니루스에서 헤프틱 베인까지 리니어하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RA 통일 사이트에서부터 헤프틱 베인까지도 오퍼레이션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애니루스에서 스카까지도 오퍼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오퍼레이션 하는 중에도 또 사이클 랭스가 점점 더 짧아져서 270ms까지 빨라져서 다시 매핑을 진행을 했고 보시면은 지금 아래 그 인페리어 뷰인데 보시면 이쪽이 헤파틱 베인이고 이쪽이 이제 트라크스트 애뉴루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그 CTI 어블레이션 했던 리니어 어블레이션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게 헤파틱 베인에서 스카까지 진행한 어블레이션입니다. 이렇게가 그 애니루스에서 RA 통일 스카까지 진행했던 어블레이션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따라서 좀 흔들면서 이쪽으로 이제 더 어블레이션이 같이 진행됐던 것 같은데 이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새어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렌트리 타키카드가 보이고 있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렌트리 서킷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이제 어블레이션을 계획했고 그래서 로 아래 월에서 이제 RF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오블레이션 사이트는 되고 오블레이션을 이제 하던 중에 점점 사이클랭스가 슬로우 다운이 되면서 AT는 이제 터미네이션이 됐습니다. 그 오블레이션은 여기 아래에 이제 스카 부분하고 그 CTI 어블레이션 했던 그 사이 부분에서 이제 터미네이션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옆에서도 이제 렌트레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이 됐던 부분 그 RA 통일 사이트에서 헤파틱 베인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같이 오블레이션을 했는데 하던 중에 사이클랭스가 갑자기 확 느려지면서 그 정셔널 리듬으로 생각되는 리듬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분이 사이너스 노드가 사실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엑토피 ATR 페이스메이커 사이트가 여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더 추가적으로 오블레이션 진행하지 않았었고 다행히 5분 정도 지나서 사이클랭스가 다시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확인하고 시술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올 때는 이제 영상학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트라베스큘라 플러그를 삽입을 해서 스타틱 베인 헤모스테이시스를 하고 시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리뷰는 일단 RBC 인터럽션에서의 이제 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 그 RBC 인터럽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서 했던 스터디 중에 그 산전 총파를 5만 5천 명에서 이제 했더니 그 중에서 11명에서 그러니까 5천 대 1의 비율로 이제 RBC 인터럽션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 한 명은 멀티프람 컨제니털 아노말리가 있어서 이제 임신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한 명은 환자에게 해당되는 폴리스피닐렌이라고 해서 사실 이 환자도 앞서 말씀을 못 드렸긴 했는데 이제 레프트 아이소머리즘에서는 스플린이 왼쪽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스플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이제 레프트 아이소머리즘에 해당되는 폴리스플레니아가 한 명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다른 아노말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5천 명 정도 시술을 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 베너스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찾아보니까 리뷰나 이런 건 따로 없었고 케이스 리포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시술은 AST 클로저나 뭐
AP, 웨이플러터, 뭐 PS 비트 카테터 오블레이션도 있었고 심지어 LAO 오플로더도 이제 시행했던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어프로치는 수페리어 어프로치로 이제 트랜스 듀블라랑 트랜스 서클라비안 베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다만 이럴 때는 이제 스티프하고 앵글이 제대로 많이 꺾여 있는 시스를 사용해야 되고 카테터 매니플레이션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AP 오블레이션 할 때는 라이트 사이드 PV 오블레이션 할 때는 굉장히 커버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고 또 이제 심장 위에서 환자 머리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라디에이션에 대한 익스포저가 좀 더 많은 부분이 있다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페리어 어프로치로는 아래쪽 다리 쪽에서는 사실 IVC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헤파틱 베인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들이 있었고 일단 카테터 매니플레이션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트랜스페모럴 어프로치랑 비슷하다고 되어 있었고 다른 사실 논카디아 프로시저로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프로시저들에서 이제 보고된 그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는 5% 미만으로 확인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IVC 인터럽션 환자를 만나게 되면은 트랜스헤파틱 베인으로 적극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주겠습니다. 올해 첫 컨퍼런스 토픽 지구는 너무 고난이도네요. 엄지영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서머리를 좀 스타디 베인으로 그러시는데 케이스는 페모랄 베인을 맞고 사포와 리스니로 스니로는 좋고 또 의자가 시술 후 그냥 걷어나갈 수 있는 지원하는 결정 API를 정말 좀 되게 편하네. 또 스크랍블럭으로 딱 맞고 나오는 미팅도 지금 영화 나왔고 트랜스퍼티브는 이제 개인이 세 개가 라이트 디들 같이 세 개가 바꿔도 되고 브레이크가 몇 개 있어서 이게 바스클럽으로 맞고 나와서 이분은 첫 번째는 미들 카드에는 통수했고 바스클럽으로 맞고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레프트 카드에는 통수했고 로 나왔고 시험을 하면은 라이트 카드에는 남았고 다른 카드에도 또 브레이크가 또 많이 있고 점수는 3번 할 수 있고 메인이 브레이크 많으니까 그리고 스타트페인 소프트는 제가 이중물질이나 영상의학과 했는데 정신을 교수님 말로는 스타트페인 소프트는 되게 쉽다고 하는데 되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김준환 교수님이 펠로우 1년 4월 달에 처음했거든요. 다른 교수님 했다고 했는데 우리 펠로우 보낸 게 1년차 보냈어요. 펠로우 1년차 4월 달에 그래서 한 달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너무 쉽게 해가지고 마지막 펄시할 때는 클럽으로도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리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막을까 말까 하는데 제가 좋다고 우리 안 좋고 리딩 하고 좀 나가다가 하셨는데 이거 스탠트로 열어놓으면 안 돼요? 다음 프로시저 클럽으로도 안 나가도 될 정도로 리딩 아이소메리즘 환자 가끔 보는데 할 때마다 이제 그 블로스코피 앵글이 바뀌니까는 헷갈리잖아요. 보통 AP 뷰하고 라테랄 뷰로 놓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AP하고 라이트 라테랄로 놓고 있었네. AP도 보고 또 RAO, LAO도 보긴 했는데 네. 로테이션 공급 달라서 CT를 보고 미리 CT를 보고 어떤 LARU를 물가를 결정하고 들어가고 LARU를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를 미리 상상을 하고
약한 LA 어리오즈가 이 환자 중 어느 정도의 블록다. 이거 보고 디자인을 하고 들어가. 이 사람은 이제 텍스로 이러이미시 텍스트. 우리가 RAO라고 생각했죠. 써 있는 저 뷰가 우리가 파트에서는 LA라고 써 있는 게 이제 RAO처럼 보이는. AV 그렇지, 저게 A 근데는 RAO라고 LA. 잘 생각하면은 뭐 간단한 거긴 한데 프로시저 하면서 이 평상시에 봤던 경험하고 브레인에서 반대로 스위치가 돼야 되니까 조금 헷갈릴 게 있어. 시술로의 PAV가 있는 것 같아요. 에이빌스가 그 포지티브였나? 이철 페이스메이커가 그 스피리어에서 있는 게 나오고 10일 전에는 에이빌스가 네가티브 저 이렇게 심지어 분들은 그럼 메이 페이스메이커가 없는 정도에 있다고 얘기를 주시 마이너스 웹을 했어요. 웹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블레이션인데 어쨌든 이 HL 리뷰 때 맵을 바꾸면은 어디를 바꾸시겠건 IBC 인터럽션이라는 환자에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도 아이소메리즘까지 있었고 조금 더 헷갈리는데 그냥 정상적인 덱스트로카디아의 IBC 인터럽션 있는 환자들 경험해 보면은 사이너스 노드 바로 위쪽으로 해서 밑에 IBC가 막혀 있으니까 그 에지고스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돌아오면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하고 이게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좀 밑에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IBC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거의 다 거의 다 누리시. 가이드머리지만 심각한 클리어 이런 말로 분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분산되지. 에 대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그래서 라이트 아이소머리지만 대부분 심각한 클리어 이런 게 분산되지 않는 이 환자는 저 헤모다이내미컬 커렉션 다 된 상태인가요? 네, 돼 있어요. 그 VSD만 막은 거예요? 네 VSD만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사이티스가 칠 정도로 나빠졌었지? 리버 시스템 카디악스도 쓸 있어요. 가 상태에서 라이트 아이소메리 사이너스 두개 네. 그러면 두개 컴페티션 하고 이제 민원 하다가 AB 노드가 두 개나 내가 처음 경험했던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에 트윈 AB 노드 같이 있어요. 요새는 뭐 매핑 툴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하이덴시티 매퍼를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을 충분히 갖고 페이션트하게 어려운 케이스 잘 봤습니다. 추가 코멘트 없으시면은 다음 주에 컨퍼런스 할 때 조금 쉬운 케이스로 3월이니까 좀 봅시다. 모아놨다가 이거는 5월 넘어가면서부터 좀 어려운 케이스들. 네,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랩사이드 슬로프 패스웨이 그거는 누가 지금 만들고 있어.